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저스틴 터너가 결국 다저스를 떠났습니다. 9년 전 매치에서 논텐더 된 후 다저스와 마이너 계약을 맺었던 터너는 고향팀인 다저스에서 9년 동안 승리 기여도 34.0, 조정 OPS 133을 기록하는 대활약을 했지만 다저스는 1,600만 달러 옵션 사용을 거절했고 터너는 2년 2,200만 달러 계약을 통해 보스턴으로 이적하게 됐습니다. 터너는 1년 후 옵트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다저스와 보스턴은 올해 조정 OPS가 거의 같았던 터너와 JD 마르티네스를 서로 교환한 셈이 됐습니다. 문제는 35세 시즌을 시작하는 JD가 1년 1,000만 달러 계약인 반면 보스턴은 38세 시즌을 시작하는 터너에게 2년 2,200만 달러 계약을 줬다는 겁니다. 물론 JD가 전반기 0.849, 후반기 0.701로 후반기에 부진했던 반면 터너는 전반기 0.734, 후반기 0.889로 후반기가 더 좋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3살 더 많은 선수에게 1년을 더 보장해준 셈이 됐습니다. 이로써 첫 FA 때 젠슨의 결혼식에서 다저스를 떠나지 말자는 큐라소 결의를 했던 젠슨과 터너는 보스턴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보스턴에는 버두고와 키케까지 반가운 얼굴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스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명단은 보스턴의 2018년 개막전 선발 라인업으로 다저스로 이적한 배츠와 JD, 화이삭스와 계약한 베닌텐디, 샌디에고에 입단한 보가츠와 미네소타 유니폼을 입은 바스케스까지 라팔 데버스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이적했거나 은퇴했습니다. 2018년에 뛰었던 21명의 야수 중에서 보스턴에 남은 선수는 데버스가 유일하며 23명의 투수 중에서는 세일, 반스, 브레이저 3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고인물은 썼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스턴의 문제는 최상위 빅마켓 팀인데도 보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잡아야 할 선수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위험한 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프랜차이즈 선수를 잡는 이유는 프랜차이즈 선수를 놓칠 경우 팬들의 박탈감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팬 로열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프랜차이즈 선수와의 계약은 효율보다는 감성적인 영역에 해당됩니다. 저는 12월 5일에 올린 영상에서 보스턴이 프랜차이즈 선수의 무덤이 된 이유는 단장 문제가 아니라 레드삭스의 우승보다는 펜웨이 스포츠그룹의 확장에만 신경 쓰는 존 헨리 구단주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하지만 프랜차이즈 선수들이 떠나는 문제와 별개로 최근 보스턴의 행보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019년 10월 보스턴은 36살의 템파베이의 부단장 하임 블룸을 돈브로스키의 후임으로 임명합니다. 2019년 보스턴이 페이롤 1위를 하고도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한 반면 페이롤 꼴찌인 템파베이는 와일드카드를 따냈고 디비전 시리즈에서도 휴스턴과 5차전 승부를 합니다. 2경기 2승 0.57을 기록한 게리 콜이 아니었다면 이길 수 있는 시리즈였습니다. 프리드먼이 떠나고 실버맨의 오른팔로서 템파베이의 혁신을 이끌었던 블룸은 필리스, 브루어스, 트윈스, 자이언츠, 매츠 면접에서 5번이나 낙방하지만 프리드먼의 직계라는 점에서 기대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룸은 보스턴에 부임하자마자 재계약이 불가능해진 배츠를 트레이드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이에 단장으로서의 첫 번째 빅딜을 프리드먼과 합니다. 2월 5일 스프링 캠프 시작을 앞두고 다저스가 배치를 받고 마에다를 미네소타로 보내며 보스턴은 다저스로부터 알렉스 버두고 미네소타로부터 브루스 더 그라테로를 받는 삼각 트레이드가 성사됩니다. 다저스는 이 트레이드가 확정되는 대로 피더슨과 스트리플링을 에인절스에 주고 루이스 레니포가 포함된 3명을 받는 트레이드에도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블룸이 추가 유망주를 주지 않으면 트레이드 합의를 취소하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블룸은 그라테로를 선발감으로 생각했는데 의료 기록을 확인해보니 선발 투수로 키우는 게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유망주를 더 내놓으라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종 합의가 일주일 가까이 지연되는 동안 화가 난 몬테로 에인절스 구단주는 진행시켜가 아니라 취소시켜를 지시하고
다저스와 엔젤스의 딜은 무효가 됩니다. 다급해진 다저스는 결국 삼각 트레이드를 취소하는 대신 보스턴, 미네소타와 각각 트레이드를 합니다. 이에 마에다를 미네소타로 보내며 그라테로를 직접 받았고 보스턴에게 추가 유망주를 줍니다. 추가 유망주가 공개되자 보스턴과 뉴욕이 동시에 술렁입니다. 추가 유망주의 이름이 지터 다운스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스턴은 무키 베츠와 데이비 프라이스, 그리고 프라이스의 연봉 절반을 부담하는 대신 알렉스 버두고와 지터 다운스, 유틸리티 포수 코너 웡을 받게 됩니다. 메인 칩인 버두고는 서비스 타임이 5년이나 남은 선수였습니다. 버두고는 2020년 OPS 0.844와 함께 승리 기여도 2.1을 기록하며 배치의 자리를 잘 물려받나 싶었지만 지난해 OPS 0.777과 승리 기여도 2.2, 올해 OPS 0.732와 승리 기여도 1.2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스턴은 생떼를 부려 그라테로를 대신 받았던 다운스를 얼마 전 DFA합니다. 콜롬비아 출신인 다운스의 부모는 자식의 이름을 번갈아가며 짓기로 합니다. 이에 아버지가 제리라고 붙인 첫째는 2015년 보스턴에 15라운드 지명을 받지만 메이저리그 데뷔에 실패합니다. 본인의 차례가 된 어머니는 둘째에게 가장 좋아하는 선수의 이름을 붙였고 형보다 뛰어났던 지터는 2017년 신시내티가 2순위 헌터 그린에 이어 32순위로 뽑게 됩니다. 다운스는 2018년 12월 푸이그 트레이드를 통해 다저스로 갔다가 다시 배츠 트레이드를 통해 레드삭스의 유니폼을 입게 된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 때문에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다고 한 다운스는 그러나 보스턴으로 트레이드되고 나서 심각한 부진이 시작됩니다. 2021년 트리플 A에서 기록한 타율은 1할 9푼 1리, 7월 이후로는 1할 1푼 7리였습니다. 7월 10일 다저스와 홈경기에서 대주자로 출장한 다운스는 8회 버두고가 날린 동점 적시타 때 득점에 성공합니다. 연장 10회 말에는 데뷔 첫 안타를 적시타로 장식합니다. 데릭 지터가 데이비 프라이스를 상대로 3000번째 안타를 홈런으로 날린 지 정확히 11주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버두고의 끝내기 안타 때 엄청난 스피드로 홈을 밟아 지터가 양키스를 꺾는데 도움을 줬다는 헤드라인이 탄생합니다. 하지만 지터 다운스의 인상적인 활약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보스턴은 14경기에서 1할 5푼 4리에 그친 다운스를 40인 로스터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만약 블룸이 삼각 트레이드를 파투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라테로를 그냥 받는 편이 훨씬 나았을 겁니다. 피더슨과 스트리플링은 에인절스로 갔을 것이고 커쇼의 퍼펙트를 저지한 레니포는 다저스의 유니폼을 입었을 겁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최고의 선수인 에드가 렌테리아가 크게 실패한 보스턴에서 이름에 대한 부담까지 안고 뛴 다운스는 다저스에서도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어쩌면 다른 결과가 만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보스턴이 하임 블룸을 데려온 건 유망주를 보는 눈이 뛰어나다는 블룸이 돈브로스키가 초토화시킨 팜을 재건시켜 주길 원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블룸은 2020년 첫 드래프트에서 드래프트 랭킹이 96위인 고교 이루수 닉 요크를 17순위에서 뽑고 올해 드래프트에서도 랭킹이 65위인 고교 유격수 마이키 로메로를 23순위로 뽑아 큰 논란을 불러옵니다. 그나마 2021년 4순위로 뽑은 고교 유격수 마르셀로 마이너가 현재 유망주 랭킹 7위인 반면 요크와 로메로는 100위 내에 이름이 없습니다. 램프로를 브래들리와 바꾸는 이해할 수 없는 트레이드를 하면서 얻은 유망주 2명까지 현재 신통치 않은 블룸은 연장 계약을 원하는 보가치에게 3년 9천만 달러를 제안한 일이 밝혀졌으며 5년 9천만 달러에 계약한 요시다를 비싸게 샀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아니다 싶었던 건 지난 마감 시한 때 블룸이 주전 포수인 바스케스를 휴스턴으로 보내고 토미 펜과 에릭 호스머를 데려오면서 우린 포기하지 않았다고 한 발언이었는데요. 바스케스가 거의 울면서 떠나는 등 팀 케미스트리는 고려하지 않은 결정에 보가츠는 뭔 생각인지 모르겠다며 대놓고 블룸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빅네임을
아무도 잡지 못한 블룸은 데버스와 재계약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데버스도 보가치처럼 시장가에서 한참 동떨어진 황당한 제안을 이미 한 차례 받았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진작에 연장 계약을 했으면 됐을 데버스는 이번 겨울에 인플레이션을 통해 원래 가치에서 최소 1억 달러는 더 올랐을 걸로 보입니다. 그나마 터너가 합류한 보스턴 라인업은 1번 요시다, 2번 스토리, 3번 데버스, 4번 터너, 5번 버두고, 6번 키케, 7번 카사스, 8번 아로요, 9번 맥과이어로 알동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송구 스피드가 크게 저하된 스토리가 유격수를 맞는 것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이저리그 유격수의 송구 스피드는 평균 85.9마일인 반면 강한 어깨로 유명했던 스토리는 2020년 82.3마일을 거쳐 지난해 76.1마일로 심각하게 떨어졌고 FA 시장에서 외면받게 됩니다. 보스턴에 입단하고 이루수로 전환했지만 송구 스피드가 76.1마일로 더 떨어져 이루수 평균보다도 낮아진 스토리는 이제 유격수를 맡아야 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부분이 있었던 데다 퀄리파잉 오퍼까지 받은 스토리를 시즌 개막 직전 6년 1억 4천만 달러로 잡은 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아레나도의 조정 OPS가 콜로라도에서 121, 카디널스에서 135인 반면 스토리는 콜로라도에서 112였으며 올해 보스턴에서는 102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젠슨과 마틴의 불펜 합류는 반갑지만 1선발 크리스 세일, 2선발 닉 피베타, 3선발 게럿 위틀로, 4선발 제임스 팩스턴, 5선발 브라이언 베이오의 선발진도 결코 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돈브로스키가 떠나고 블룸이 왔을 때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각오했던 보스턴 팬들은 그러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인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보다는 이상한 식으로 로스터가 망가져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보스턴은 팜 랭킹이 지난해 24위에서 10위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더 좋아질 수 있는 기회를 블룸이 여러 번 놓친 결과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시장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며 FA를 무리하게 사지 않을 거라는 보스턴의 선언은 블룸 단장의 오락가락 행보가 더해지면서 현명한 투자를 하겠다는 말보다는 그냥 돈을 쓰지 않겠다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